코인키스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암호화폐 채널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방송을 늘 해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가장 먼저 욕바지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세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하나는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 지점, 지금 1700원이 살짝 깨진 이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 곰과 아니라, 그죠, 곰과 황소의 싸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 눈에 보여지는데, 저 지점이,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상대 강도 지수만 딱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원래 일봉으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도 일봉으로 본다는 말은 가장 진짜 보수적으로 한번 봐보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는 이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따가도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투매, 영어로는 panic selling 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패닉셀링이 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20을 터치하면 이것이 극강의 공포의 구간인데, 4시간 봉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드물거든요. 오늘 아침에 고량주 과정 우리 회원 방송할 때도 쭉 같이 봤어요. 근데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굳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다. 자, 물론 가격이 많이 이렇게 후퇴를 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니 더 마음이 좀 이렇게 서글퍼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 다음, 그러니까 뭐 영원히 떨어지진 않잖아요. 영원히 오르지도 않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폭락 사태가 나올 때는 또 거기에서 그 와중에 또 저점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 또는 큰 부자들은 거기서 또 저점 공략을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본인들의 제국을 만들어 가겠죠. 그 타이밍이 지금 이 지점에서 싸움이 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1700원대를 일단은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줘야지 그 다음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용이하고, 만약에 1700원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더 무너져서 또 이제 그런 느낌이 만들어진다면, 야, 이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다음 그 저점은 또 어딜까, 뭐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께 뭐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이거는 어떤 뭐 특정한 뭐 거래소의 뭐 이렇게 파산, 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암호화폐의 어떤 좀 숨겨진 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거시경제적인 이야기인데, 그 케빈 워시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건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리세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 제가 1월 1일에 어쨌든 간에 잘 새겨 들으십시오. 1월 1일에 제가 항상 연초에 늘 말씀드립니다. 1년에 2회 이상은 금융위기가 늘 온다고. 1년에 2회 이상은 금융위기가 늘 옵니다. 이 위기는 극복이 됩니다. 네, 왜냐면 과거에 늘 그랬으니까.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또 방송을 가장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풀지 어디서 풀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심하게 해서 그 구글 AI에게 차단당하고 저기 고발당하지 고소당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사람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 저기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어차피 화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는 제가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왔습니다. 뭐 이거 이제 극복됩니다. 언젠가는 극복이 돼요. 또는 조만간에 극복될 수 있고 오늘이 분기점이에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7,000명 왔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밤 말로 오늘 밤 내일 새벽이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새벽간에 투매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느냐. 제가 여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이렇게 RSI가 20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은 이제 매도세가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늘 그 기술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the US economy may be entering a recession. 경기 침체가 영어로 recession입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이게 왜 중요한 시나리오냐면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일단 뭐 이거 다는 못 해드리고 핵심만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경기 침체 그리고 and markets are already reacting to it.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May. 그리고 그것에 지금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막 그냥 이렇게 휙 던지는 그런 기사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근거를 대야죠. 왜? Right now, stocks and crypto are both falling sharply.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스닥도 좋지 않았고요. 암호화폐판도 진짜 화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And many people think this dump has no clear reason.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but if you look at the economic data coming out of the US 미국에서 나온 한번 그 경제 데이터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관찰해 보신다면 the weakness is becoming very visible. 경기 약화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And that is what markets are pricing은 선반영되고 있다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 둔화라고 하겠습니다. 침체는 좀 무서우니까.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올 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여기서 열거가 되거든요. 그 중에 first signal job market is cracking. 첫 번째로는 역시 고용시장, job market.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냐면 in the latest data, more than 100,000 job cuts were recorded in January alone.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0K, 10만 건이 넘는 해고가 기록됐습니다. This is the highest level of layoffs in January since 2009.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해고 수준입니다. The same period when the US economy was in recession. 이것은 2009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일단 그 실업, 그 해고, 레이오프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일자리 수 New job openings are now at their lowest level since 2023. 2023년 이후로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가장 낮은 수치다는 거. 그리고 채용이 when hiring slows 채용이 좀 이렇게 둔화가 되고 그리고 and layoffs rise together. 그리고 해고가 동시에 늘어나면 consumer spending usually falls next. 당연히 채용 둔화, 해고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 지출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이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ice in 되고 있다. 가격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지금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또 다음 아까 넥스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거는 좀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저기 이 지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슨 종목 상담이나 어떤 뭐 투자 권유, 뭐 특정 거래소 추천 아니면 특정 종목 상담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시그널이 무엇이냐면 second signal stress in the tech credit market. 두 번째로는 기술 기업 신용 시장의 스트레스를 뜻하는 건데요. A large portion of tech loans and bonds are now distressed. 현재 distressed는 부실하다,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기술기업 대출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이 distressed 상태에 놓여 있다. 위기에 처한 상태가 놓여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This means many tech companies are struggling to service debt.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When companies face debt stress, 빚과 관련 부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회사들이 직면하게 되고 they cut costs, freeze hiring and reduce spending which slows the overall economy further. 부채 압박 직면하게 되면 비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채용 동결하고요. 그리고 지출 축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경제를 더 둔화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third signal, housing market demand is collapsing. housing입니다. housing, 주택시장 수요가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Home sellers,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in the US have now outnumbered buyers by about 530,000, the biggest gap ever recorded. 사상 최대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53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housing is one of the largest parts of the economy.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주택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when housing slows, it affects construction, banks, lending, and consumer confidence, all recession-linked sectors. 이 모든 것들 건설, 은행, 대출, 소비자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fourth signal, the Fed is not easing yet. 아직 연준은 완화 기조로 easing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quantitative easing 그 양적 완화의 그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을 완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this means liquidity is not increasing. 유동성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 양적 완화를 해야지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우리 암호화폐판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이제 투자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which makes economic stress worse instead of better. 지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풀지 못하고 금리 인하를 자꾸 안 하고 동결하고 늦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약간 어깃장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냐면 일단 1800 넘었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가 분기점이 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1800원 가지고 좀 좋아하는 것도 이거 참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좋아하는지 아시죠? 네, 계속 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계속 흐르면은 진짜 동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다행히 아까 브레이크가
RSI 상대 강도 지수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풀어야 돼요. 유동성 풀어야 된다는 말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죠. 상반기에도 안 하고 하반기에 찔끔 한번 하겠다. 겨우 그 판단만 내려진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4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아마 한 자릿수밖에 안 될걸요. 저도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어우 근데 많이 올랐네. 이거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24.3%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너무 앞서간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저점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제가 설레발 치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길 바란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저는 설레발 치지 않아요.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그때부터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싫든 이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dealing with stress.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멘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도 멘탈이 결코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상황은 그냥 만들어져요. 상황은 펼쳐집니다. 그 상황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어제까지 따뜻했다가 오늘 갑자기 이번 주말까지 계속 춥거든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추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동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한파도 준비해야 되고 따뜻하게 다녀야 되고 약간 집안 온도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한테만 지금 1682원 최저점 나왔나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나왔고요. 전 세계 모든 인구한테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XRP의 가격이 1.2달러까지 떨어진 것에 상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극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상황은 똑같이 펼쳐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손실 났네. 손실 난 걸 어떻게?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게 또 저점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새로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또 쌓아가야 될까? 투자하다 보면요 이렇게 몇 년간 공들였던 게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같은 TV에 나오는 이제 그 투자 고수 막 수백억 수천억씩 벌고 있는 그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아무런 위기 없이 그냥 투자했는데 그냥 대박 나서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모진풍파를 겪었고 네, 한 번 깡통이 아니라 여러 번 깡통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이 가슴 속에 있는 저도 가슴을 때리고 있는데요. 가슴 속에 있는 이 멘탈,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판에 손을 털고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Fifth signal, bond market is flashing recession warnings.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historically this shift has happened before recessions. 이 모든 변화는 경기 침체 이전에 다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when you connect all the dots 모든 그러니까 dot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뭐 이런 것들 job cuts rising, hiring falls, corporate debt stress is increasing, housing demand weakening, Fed staying hawkish, bond market signaling recession, 채용 감소, 해고 증가, 기업 부채 부담 커지고 있고 주택 수요 약화되고 있고 연준은 여전히 지금 연준은 hawkish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를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해 봤더니 라는 의미가 connect all the dots입니다. The picture becomes clear. 어때? 이렇게 해보니까 더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markets are not dumping without reason. 시장은 아무 이유 없이 덤핑 나오지 않습니다. They are reacting to growing signs that the US economy is slowing down and may be moving toward a recession phase.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분위기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이 크립토 러버라는 분이 제일 제 입맛에 맞아서 20분간 할애를 하면서 저의 의견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기사도 가져왔어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저희 오늘 아침 방송에 귀한 아침 방송에 줄을 이룬 것은 아까 그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이유가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유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게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또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경기 둔화 시그널.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경기 둔화 시그널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로 간다 이 말이죠. 금리 인하로 가면은 이제 유동성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현실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점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내지는 오늘 새벽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따가 다시 한번 방송을 여러분께 두 번째 방송을 켜는데 최소 1850원 이상 또는 1,900원 또는 갑자기 또 2,000원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힘들게 겪었던 그 순간이 나중에 또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상황이 펼쳐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멘탈이 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입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차 끼어들면 어때요? 뭐 기분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바쁘니까.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든 상황은 똑같이 펼쳐져요. 그죠? 사업이 대박 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면은 에이씨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으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분노를 할 수 있죠. 한 번으로 끝내.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저는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 제일 별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뒷다리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절대 여러분 2번, 3번 곱씹어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이씨 떨어지네. 수익 다 날라갔네. 아이 손실 났네. 딱 그 혀 한 번 차고 혀를 딱 한 번만 차고 끝내세요. 지금부터 같이 칩시다. 하나, 둘, 셋. 끝. 이제 그만 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래도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린다면 이제는 그거는 제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비트코인 폭락의 미증시 타격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폭락 당시 수준이다. 급격한 상승세 전망. 그 타이밍이 그게 언제냐 이 말이죠. 그게 언제냐. 네, 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이따가 두 번째 방송 켤 때 1,900원 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금, 주식 등 시장 전박 아마 맞아요. 왜 그럴까요? 경기 둔화 직전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하 이야기 조기에 나오면은 바로 기대감에 시장 바로 회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는 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는 또 옵니다. 이거 만약에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제가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만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6년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당연히 아무 일 없길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옵니다. 뭐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렇게 구두로라도 말씀드리냐면, 혹시 단 한 명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듣는 분이 있을까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멘트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얘들을 몰라요. 서울대 연고대 가야지 최소한 인생이 편하거든요. 명문대 나오면. 인생이 편해요. 이게 좀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벌이 좋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해야 되나 갑자기. 학벌이 좋으면 일단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통과. 굳이 저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학벌이 다 증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학력 위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은 다 오냐 해주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다 받아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이야기가 조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경색된 이 판을 풀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상원 의원, 그리고 어제 우리 목도 했잖아요. 이거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지나갔죠? 네, 설레 바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규정 필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6.9만 한 완전 항복 징후. 네, capitulation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어요. capitulation 나왔습니다. capitulation은 항복. capitulation. 됐습니까? The act of accepting that you have been defeated by an enemy or opponent. 업비트에서 1억 원 이탈,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이게 영시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1억 원 돌파했을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직 멀었네요. 멀었고, 우리 XRP는 열심히, 그래도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1682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근데 좀 약간 좀 기분이 풀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로 상처를 입은 것은, 손실로 입은 상처의 최고의 후시딘이 뭐냐면, 네, 수익입니다. 수익. 그 수익이 완벽한 복구가 아니어도 돼요. 조금의 수익이라도 그거는 마데카솔이자, 복합 마데카솔이자, 오라메드이자 후시딘입니다. 수빈 밴드입니다. 미실현 손실 중.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미실현 손실 중. 근데 저분은 2만 달러에서 떨어졌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조롱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스트레지는 또 이겨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럴 겁니다. 저분은 내가 뭐라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거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다음 방송 할 때 1850원 이상 회복이 되면은 일단은 저점 시그널이라고 1차적으로는 좀 봐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버렸네요. 제가 어제 28분 36초 방송하고 있으니까 기원 90초 채우겠습니다. 저 새벽부터 지금 이거 새벽 5시에 올려드렸거든요. 고량주 과정 회원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물 한 잔도 안 먹었네요. 상당히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말만 하니까. 이 말하는 게 상당히 에너지 소실되는 거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제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진짜 어제처럼 라이브 방송을 끄고 싶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11,000원 나는 게 이게 제가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라이브 사상 가장 긴 방송 시간일 겁니다. 1시간 14분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아무리 슈퍼챗이 많이 터져도 뭐 1시간은 안 넘겨요. 이때 1시간 한 정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만약에 언제 나가냐면 2022원일 때 나갔거든요. 2022원일 때. 왜냐면 가격이 2,000원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라서길래 여러분이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아서 그때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라이브를 하면서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안 가는 것처럼 예, 그 방송 종료 버튼에 감히 마우스 포인트를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나가. 그리고 어제 알람도 안 갔거든요. 근데 7,500명 들어왔어요. 또 7,500명이라고 하니까 눈치 없는 분들이 750명 아닌가요? 그러는데 계속 눈치 없어 보세요. 7,500명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씨가 되니까 7,500명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이야기를 와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있네. 누군가가 이야기를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어요. 이거 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올라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처럼 군매님처럼 이렇게 이런 멘탈이 우리 고량 지원분이시거든요. 군매님 오직하고 못하게 이런 멘탈이 필요해요. 멘탈이 무너진 것을 댓글로 티내지 마세요. 그냥 힘들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멘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성을 잃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뭐 선지자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뭐 내가 뭐랬냐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해서 누가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시간에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때 못 잡으면 끝인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방송 낮방송 할 때는 1,900원 이상 넘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일단은 그 포인트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발언이 나와준다면 이제 더 좋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량주는 댓글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고량주 광고를 하는 이유는 고량주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늘려서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강요도 안 하고 댓글로만 제가 고정으로 해둘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